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료한 인생을 달래기 위해 자극적인 쾌락이나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에 빠져 계신가요? 오늘은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도파민은 특정 행동이나 약물의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약물이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할수록 그 약물의 중독성은 더 크다고 평가되죠. 상자 속 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초콜릿은 뇌의 기본 도파민 생산량을 55% 늘리고 니코틴은 150%, 코카인은 225%를 늘리죠. 메스암페타민은 도파민 분비량을 1000%까지 늘립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쉽게 말해 쾌락과 고통은 저울의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은 우리의 보상 경로에 분비되고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의 저울이 더 많이 더 빨리 기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울에 관한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쪽이나 다른 한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울을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는 강력한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쾌락 쪽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쾌락적 혹은 정서적 중립으로부터 오랫동안 혹은 반복해서 벗어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쾌락의 대가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갈망은 누구나 겪는 경험입니다. 감자칩에 다시 손을 대든 비디오 게임을 한 판 더 하려고 클릭을 하든 그런 좋은 느낌을 다시 갖고 싶어 하거나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집니다. 반면 이후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곧 쾌락을 느끼기 위해 중독 대상을 더 필요로 하거나 같은 자극에도 쾌락을 덜 경험하게 되는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성이 생기게 되면 이전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생성해야 우리는 쾌락을 느낄 수 있고 다시 고통에 빠지며 또 전과 같은 수준의 쾌락으로는 더는 쾌락을 느낄 수 없어지게 되며 우리는 점점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독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중독 대상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 느꼈던 상실감을 고통스럽게 증언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환자들은 쾌락의 대상을 탐닉해도 전혀 흥분을 맛보지 못하죠. 오히려 비참한 기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상으로는 불안감, 과민 반응, 불면증 등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물리적 장애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이면 게임기를 팔아버리거나 담배 중독이면 담배를 당장 버리고 담배 피는 사람 근처에도 안 가는 것 등 최대한 쾌락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게 물리적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죠. 또는 순차적으로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등으로 기준을 잡아 일정 기간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휴일에만 게임을 할 거야, 담배를 일주일에 한 개만 필 거야 등 점점 쾌락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뇌의 보상 경로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고 이를 통해 더 단순한 쾌락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애나 렘키의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